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양시장이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죠. 지난주 금요일 상승 후 또다시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네 가지 이슈가 주 이슈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델타 변이, 재확산 우려, 이런 쪽에서 좀 봤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또 시장이 중요하죠. 근데 지난번 그 미국 차트를 보면 1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1분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2분기마저도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실적 장세는 없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달처럼 5%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롬 파월의 연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뉴스가 나온 건 없고요. 근데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좀 있었어요. 연준 의원 중에서 그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리치몬드 연은 총재인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의 둔화를 물고 늘어집니다. 고용의 둔화를 물고 늘어서 고용이 좀 더 개선이 돼야 테이퍼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인플레가 정말 일시적일까? 실제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요 4.8%로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이제 연은이 집계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입니다. 근데 2013년 이후로 이 연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 이후로 3년 기대 인플레가 3.5%였습니다. 그거보다 1.3%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자꾸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돈을 풀었고 그 돈을 쓰면서 인플레가 강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이게 인플레라는 것은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거품이 생기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저성장 저물가를 생각한다는데 저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성장 고물가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연준의 립 서비스, 오늘 제롬 파월의 의회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네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재확산은 시장에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지도 아직 안 나오고 예상치니까 결국 제롬 파월의 연설의 기대치와 지방 연은 총재들,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연은 총재의 립 서비스가 계속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실로 드러날 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금리 인상 외에는 없다는 것을 얘네들이 인정한 상황이고, 그거를 다룰 수 있단 말 용어를 안 해요. 그냥 일시적이라는 표현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일시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이 인플레 일시적이란 말이 쏙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테이퍼링이 언제쯤 진행될 거냐, 이게 관전이겠죠. 관전 포인트겠죠. 중요한 것은 아마 잭슨홀 미팅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8월이에요. 8월 중하반. 그러니까 만약 그게 되면 9월 10월이 되겠죠. 그래봐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달, 한 달에 2달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 시장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가 없는 상승. 최소한 실적이라도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실적 장사가 반영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건 실적 장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1월 1분기 때는 별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2분기 때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보시면 여기 다우하고 0.3%, 나스닥 0.2% 올랐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보시면 올라도 그냥 여기 제자리잖아요, 그죠? 이 안에 1, 2, 3 안에 갇혀 있는 상태고, 나스닥도 올라도 1, 2, 3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올랐다는 것 자체에 일단 뭐 시장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연준 발언, 연준 의원들의, 연준 뭐 지역 총재들의 발언, 뭐 재론파의 발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라면 실적 장세가 온다면 1분기 때 반영 못했던 실적, 그렇죠? 사실 이 보세요, 나스닥도 올랐지만 이 1분기 때 실적 장세 이거 치고 갔어야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장세가 어떤 건지, 이 정도 외에는 사실은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없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177조를 15일부로 유동성을 공급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제 제가 아마 방송에서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칭화윤이라고 그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칭화대라는 곳에서 칭화대학교에서 50여 지분을 가지고, 칭화대학은 시진핑의 모교이기도 하죠. 그들이 이 가진 기업을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꼭 원자재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결국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칭화윤희가 파산한 이유는 그 미국의 제재에 또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따라했는데 그 실패가 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파산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 2분기 성장 8%랍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1분기 때 18.3%로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는 10%가 줄어든 거니까 경기 둔화의 용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약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이 지금 지준을 인하한 것이 그냥 인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중국 내에서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차트를 잠깐 볼까요? 중국 차트를 좀 보시면 중국 차트를 볼게요. 네, 중국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고점 대비로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뭐 큰 뭐 반등의 모습, 사실 지준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장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일본 이 주봉인데 중국장이 오히려 치고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죠. 이게 또 수상하죠. 지준율 한나보다 안 한 나라가 올라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오르고 있고, 지준율 한 나라는 오히려 깔짝깔짝거리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올해 개인이 25조를 매수를 했어요. 올해만. 근데 외인이 12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거의 올해 60조 중에서 삼성전자에만 25조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개인들만 꽉 차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하향, 주봉상 우하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칭화윤희가 파산을 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개인만 계속 사고 있는, 25조 중에서요 외인이 12조를 팔았다면 기관이 13조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과 외인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삼성전자가 잘 견디는 것도 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용한 거다. 예. 여기서 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갈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상승시키는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진짜로. 어제는 삼성전자가 별게 없는데도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시장의 업그레이드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개인이 많은 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